뿅뿅뿅. 자,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수능에서 약간 좀 자주 출제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정리해놨는데 아무래도 우리 현재 교육청평가원 수능에서 나온 문제가 다 끝났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추가적인 문제까지 좀 더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처는 딱 보면은 대충 어딘지는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는 교육청 평가원 수능 문제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그래서 몇 개 들어가 있고 추가로 나중에 더 편집해서 넣어 놓을 거야. 사실 뭐 작년에 나온 것들을 지금 편집해서 넣어 놓진 못해 가지고 그거는 더 해서 나중에 보강해서 좀 나눠 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수학 1에서 다뤄야 되는 단원이 총 3가지였죠. 자, 첫 번째 지수 로그 함수. 그쵸? 지수 로그 함수. 자, 두 번째 삼각함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프린트는 아마 3개 단원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거 통째로 하나? 통째로 하나? 통째로 하나?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구성상 보통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은 뭐라 그럴까? 첫 번째가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이제 지수로그 파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듭 제곱근에 관련된 거.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수와 로그가 이제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 이것도 독립적으로 좀 많이 중요해요. 뭐 물론 이거 2개 합쳐서 밑에 것보다 작은데 밑에 게 약간 좀 한 뭉텅이처럼 생각을 하는 게 좋아가지고 얘를 그냥 하나로 묶었어요. 자, 뭐냐면은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 관련된 거. 그래서 다른 함수랑 이제 만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교점에 관련된 해석, 그렇죠? 요게 이제 메인입니다. 사실상 요 하나가 거의 어때요? 전체 수원 내용이 거의 4분의 1 가까이 차지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요거 후딱 끝내고 여기까지 좀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게 좀 오래 걸릴 거라서 여기 내가 이렇게 써놨지만 이거 카테고리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안녕. 쟤는 호호호호. 고은이도 안녕. 자. 고은이도 여기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거듭제곱근에 관련된 것부터 일단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다 알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자료 주면서 다 정리했었죠. 자, 근데 혹시라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거듭제곱근이라고 한다면 거듭해서 제곱한 거에 역연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2가지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n제곱근 a, 그 다음에 a의 n제곱근 2개가 있네요. 자, 우리가 n제곱근 a라고 한다는 거는 애초에 제곱근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냥 루트죠. 영어로 루트예요. 한글로 제곱근이지. 그쵸? 그래서 얘는 n제곱의 역연산 n제곱근 a, 그죠? n루트 a라고 그냥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수일 뿐이죠. 얘는 그냥 하나의 숫자일 뿐. 물론 얘가 지금 실수인지 허수인지 알 수 없어요. n이 짝수인데 a가 음수면 그냥 허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좀 다르죠? n제곱해서 a가 나오게 하는 모든 근. 그래서 얘는 아예 그냥 한글식 표현이잖아요. 한글식 표현. 자, 그래서 얘는 아예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뭐다? n제곱해서 a가 나오게 하는 모든 근. 그쵸? 그래서 얘는 n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얘를 갖다가 a n제곱근 a 이거 얘 헷갈리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n제곱해서 a가 나오게 하는 모든 근이기 때문에 n차 방정식과 완전히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1차 방정식은 근이 하나,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 100차 방정식은 근이 100개. 그렇죠? 자, 얘는 n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n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a의 n제곱근을 갖다가 좀 보충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거 방부등식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거 근을 지금 다 이쁘게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잖아요. 왜?
예를 들어서 뭐 x의 4제곱이 뭐 16이다. 막 이런 건 별로 어렵진 않아요. 왜? 원래 방부등식은 1차적으로 어떻게 푸는 거라 그랬어요? 1차적으로 인수분해요. 무조건 다 인수분해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약분도 하면 안 돼요. 그죠? 약분도 하면 안 됩니다. 왜? 방부등식 중에서 뭐 fx 곱하기 fx 빼기 3은 빵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약분하면 안 되지. 왜냐면 fx가 0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많이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약간 좀 이런 거죠. 막 이런 거. 우리 뭐 이번에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막 이런 것들도 뭐 본 적 있을 텐데 이래놓고서 약분 이래놓고 fx 3 이렇게 문제 풀다가 이제 틀린 경우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인수분해지 약분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어떠냐면은 인수분해로 넘어가서 계산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x제곱 빼기 4, x제곱 플러스 4는 빵. 그럼 얘는 지금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x 플러스 2i, x 마이너스 2i는 빵. 그래서 우리는 1차마다 0 되게 하는 x값들을 구할 수 있다. 일단 또는이잖아요. 또는 그렇죠. 그래서 x가 뿔마 2도 되지만 x가 뿔마 2i도 되니까 근이 총 4개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 중에서 실근 2개, 허근 2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 4제곱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x의 100제곱이 100! 막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걸 지금 인수분해해서 다 구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1차 100개로 다 만들어낼 수 있냐? 할 수는 있겠죠. 시간이 무지한 많이 걸린다고 한다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근을 다 구하는 게 크게 필요가 없다면 그래프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프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애초에 어떻게 들어가요?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 이용해서 들어가 주면 되겠지. 자, 어차피 100제곱이면 얘는 완벽한 좌우 대칭으로 나오겠고 그 다음에 y는 100이면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얘는 지금 이 실근이 딱 2개 나오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실근이 2개. 자, 이때 얘가 100제곱근 100이 되겠죠. 자, 얘는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00제곱근 100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실근은 몇 개? 2개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100개가 근이라고 그랬는데 2개가 실근이에요. 그럼 나머지 98개는 허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허근은 여기서 표현할 수 있다? 못하죠. 왜? 얘는 지금 실수죠, 표계. 다 실수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허수에 대한 근은 얘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걸 나타내려면 이제 대학과정 들어가서 이제 복소평면 들어가야 됩니다. 복소평면. 자, 그래서 그래프로 들어가겠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투에서도 어때요? 방부등식에다 활용할 때도 아예 그냥 뭐 3,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실근 개수 들어가잖아요. 도함수 활용 이용해서 3, 4차 그래프를 그려준다. 그래서 요런 카테고리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A n제곱근 n차 방정식이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첫 번째 n이 짝수인 경우를 한 번만 좀 볼게요. 그럼 n이 짝수인 경우는 어차피 다 어떻게 생겼어요? 무조건 다 좌우대칭이죠. 어차피 2차, 4차, 6차, 8차, 10차, 12차 전부 다 이렇게 생겼어요. y는 x n제곱. 진짜로 그러면 다 똑같이 생긴 건가? 아니,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x제곱이 이렇게 생겼다 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다 1,1 마이너스 1,1 그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x의 100제곱 얘는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0,0, 1,1, 마 1,1 지나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볼게. 얘 0.0000009 0.99999 이렇게 해서 100제곱 하잖아요. 0.9 제곱한 것보다 0.99999 제곱하는 게 100제곱한 게 훨씬 더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떠냐면 거의 디귿자처럼 생겼어요. 디귿자처럼. 그래서 좌우 대칭인 건 맞지만 미세하게 조금은 차이가 난다. 이 정도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한 번만 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그린다. 자, y는 a잖아요. a가 양수인 경우라면 당연히 실근이 2개가 나오겠죠.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냥 정리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실근 개수, 허근 개수,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전부 다 나눠본다고 친다면 지금 얘는 실근이 총 몇 개 나와요? 아, 2개 나오죠. 자,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실근 2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실근도 2개. 왜? 여기선 지금 접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접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중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허근 개수는 몇 개예요? n-2개. 그쵸? 자, 근데 허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전체적인 걸 해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사실상 여기서 중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실근 개수. 이것만 보면 돼요. 그죠? 이것만. 자, 그때 첫 번째. 요 양근이 n제곱근 a구나. 여기에는 근들 중에 하나가 그냥 얘일 것뿐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a가 딱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지금 교점이 하나가 나오겠네요. 서로 다른 실근은 하나가 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빵이라는 근이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지만 접하잖아요. 그럼 얘는 중근이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세제곱이 x4제곱이 빵이다 라고 한다면,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인수마다 다 근 나온다 라고 얘기했어요. x4개. 얘가 빵이거나 얘가 빵이거나 얘가 빵이거나 얘가 빵이거나. 그래서 실근은 빵빵빵빵이잖아요. 그죠? 실근은 빵빵빵빵. 근데 4개가 다 중복돼 있으니까 4중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근 개수는 몇 개? 그냥 n개라는 거야. 그죠? n개가 다 실근인 거예요. 다 빵빵빵빵빵빵. 다만 뭐예요? n개가 전부 중복된 근이죠. n중근. 그죠? n중근. 안중근? n중근. 나는 홍근중. 안중근. 자, 아무튼 얘는 이렇게 나오겠고, 허근 개수는 그럼 있다? 없겠죠. 둘 다해서 n 나와야 되니까. 괜찮죠? 그래서 요런 정도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근데 얘는 나온다? 안 나온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빵만 근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음수인 경우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아예 안 만나죠. 서로 다른 실근 없어요. 실근이 없어요. 그냥 허근만 n개 나오는 거지 뭐. 괜찮죠? 허근만 n개 나온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자, n이 홀수인 경우도 한 번만 봅시다. 그러면 n이 홀수면 어때요? 1차인 경우 제외하고는 3차, 5차, 7차, 9차 전부 다 그냥 기함수로 나오죠. 그죠? 전부 기함수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생긴 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y는 x n제곱.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한 번만 봅시다. 일단은 a가 양수인 경우에는 하나만 나죠. 접하지 않잖아요. 그죠? 길이가 똑같지 않지. 자,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하나. 실근 개수 하나. 허근은 n-1개. 중요하진 않지만. 그렇죠? 자, 이때 이 근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n제곱근 a구나 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a가 빵인 경우도 한 번만 잡아봅시다.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그렇죠? 교점 하나. 하지만 얘도 또 n개가 중근이에요. 그렇죠? n중근. 허근이 당연히 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교점 빵이에요. 자, 그리고 A가 음수인 경우에는 근 하나만 나오죠. 자, 얘도 똑같아요. 실근은 n제곱근 A입니다. 마이너스 n제곱근 A 아니야? 아니에요. n제곱근 A예요. 그렇죠? A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그렇죠. A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서로 다른 실근 하나, 허근이 n-1개. 그죠?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다? 이 서로 다른 실근 개수. 그래서 교점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2개, 1개, 반 개, 1개, 1개, 1개. 얘는 전부 다 1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얘는 중근이지. 근데 튕기면서 접하네. 짝수 중근은 전부 튕기면서 접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홀수 중근이잖아요. 홀수 중근이면은 뚫고 가면서 접하네. 뚫죠. 그래서 짝수 중근과 홀수 중근에 관련된 게 그래프적으로 어떻게 등장하는지까지 일단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사실 뭐 이게 전부 다고요. 이쪽 있다가 이거 2개 더 할 거예요. 2개 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거듭 제곱근에 관련된 거를 문제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어차피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본 것 뿐입니다. 오케이? 자, 몇 번으로 가볼까요? 안 봤던 문제를 보는 게 좋겠죠? 2번 한번 가볼게요. 2번, 삐용.
차차차차. 자, 문제 난이도가 좀 무난하죠? 지금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벨 2 정도 수준 문제여가지고, 지금 거의 다 풀어가지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애초에 그냥 이거에 n제곱근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A3랑 A6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A3라고 한다면 본론인 요식만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x 세제곱은 얘를 갖다가 세제곱근 마이너스 2에 얼마예요? 9제곱인 상태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의 3분의 1제곱?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네. 그쵸? 자, 그치만 얘는 마이너스 2의 총 세제곱과 결국 똑같이 나올 거예요. 괜찮죠? 세제곱근과 9제곱을 곱했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8이다. 그쵸? 그래서 x세제곱이 마이너스 8 나오게 하는 경우면 원소개수 총 몇 개 나와요? 총 3개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얘는 사실상 뭐예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과 똑같다 보니까 근이 총 3개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실근이 하나, 허근이 2개. 근데 허근 2개가 좀 지저분하니까 일단 그냥 이대로 냅둬서 볼게요. 자, 그러면 A6도 한 번만 좀 봅시다. A6. 자, 그럼 얘는 X의 6제곱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2에 6 집어넣으면 36제곱이 되겠네요. 우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 12제곱 이러면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상관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얘는 무조건 양수로 갈 거니까. 그렇죠? 36제곱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너무 좀 지저분한데? 근데 어차피 양수니까 2의 12제곱으로 봐도 상관없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러면은 x 6제곱에 대해서 2의 12제곱으로 가는 애네. 와, 실근이 지금 2개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실근이 2개 나온다. 허근은 4개 나오겠죠? 그렇죠? 허근은 4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총 근이 6개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요거를 조금만 더 바꿔서 본다면 어차피 얘를 그래. 바꿔서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2의 12제곱에 6제곱근 6제곱근. 그쵸?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실근 개수가 근 개수가 총 6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얘는 x 6제곱이 다시 한번 x 2의 12제곱이라고 친다면 얘 지금 아까 저쪽에서 본 것처럼 x 값이 6제곱까지 날려줬을 때 일단 2의 제곱인 4가 근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쵸? 4가 근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얘는 딱 떨어지는데 3제곱 6제곱 그쵸? 자, 요거 하나 나올 거고 얘가 지금 현재 4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근개수가 총 6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중복된 근이 있나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합집합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합집합에서 지금 중복된 근이 있냐 이거죠?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중복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맞아. x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잖아. 그러면 근계수 말고 다시 한번 x제곱 플러스 8은요. 세근이 x1, x2 알파1, 알파2, 알파3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세근의 곱이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c로 써도 되겠죠. 근각에서의 관계로.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근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지금 근이, 실수했다. 실수했다. 얘 근 자체는 3개인 건 맞지만 그 중에서 실수인 것만이잖아. 그쵸? 얘는 지금 하나밖에 안 나오겠네. 요거는, 잘못 써놨네. 그쵸? 하나밖에 안 나오겠네. 얘도 지금 다시 한번, 실수인 것만으로 들어가 줘야 되니까, 얘도 6개 다가 아니고 2개만 들어가는구나. 그쵸? 허근은 제외하고 실근만 일단 생각해야 되겠네.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해서 세근 곱을 다 마이너스 8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A3에서 나와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그렇죠? 요거 그대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자, 그럼 요거 가지고 A6를 들어가 준다 그러면은 그때 나오는 거니, 그렇죠? 아까 본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4만 들어간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싹 다 곱해주는 게 답이죠. 그래서 전부 다 곱했을 때 답이 얼마로 나와요? 16이 2배, 32. 그쵸?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쪽으로 조금만 좀 가볼게요. 답은 32가 맞아요. 오케이. 자, 너무 쉽지만 6번은 그냥 숙제로 가고 저기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0번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릴 때는 A n제곱근으로 방정식을 먼저 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냥 푸는 것보다는 방정식으로 먼저 표현해놓고 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거예요. 자, 밑이 다 똑같네요. 아, 로그 2. 조금만 들어갈게. n제곱 플러스 16분의 kn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a의 n제곱근. 그렇죠? 그러면 n제곱해서 로그 2의 n제곱 플러스 16분의 kn 나오는 걸 구해달라라는 건데 그 중에 실근 개수를 물어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우 7, 8이에요. 7, 8 7, 8 지금 이거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어때요? 무조건 다 하나잖아요. 그렇죠? n이 홀수인 경우는 무조건 하나니까 n이 홀수인 경우는 무조건 하나. 7인 경우는 뭐 볼 것도 없죠. 얘는 그냥 무조건 하나라고요. 그렇죠? 근데 잠깐만 둘이 같다. 짝수인데도 지금 그러면 하나란 얘기인데. 그죠? 짝수인데도 지금 하나란 얘기인데. 짝수 제곱에서 하나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빵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8 집어넣었을 때, 뭐가 빵이구나. 자, 그러면 K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1분 있다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든 친구들은 앞에 거 다 풀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다 했나? 서로 다른 실근개수 그냥 실근개수입니다. 얘는 뭐냐면은 그 n제곱근들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라서 보통 이게 실수인 것의 개수를 서로 다른 실근개수랑 동일시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들을 다 나열했을 때 중복되는 거 빼고, 그러니까 집합적인 해석에서 좀 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근들을 다 놓고 봤을 때, 실근들 다 놓고 봤을 때 그 개수가 몇 개냐.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 개수랑 결국 똑같은 의미로 가요. 오케이? 다 했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8 집어넣으면은 빵 나와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 n에다가 8 집어넣었을 때가 x의 8제곱 로그 2에다가 64에다가 16 더하면 80. 그럼 얘는 지금 8k가 되겠네요. 이게 얼마? 이게 1 넣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k 값이 12여야지만 되겠네요. 요게. 그렇죠? 왜냐면 이게 통째로 빵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진수가 1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k가 10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가 나오는 모든 경우를 보여달라 그랬는데, 그럼 뭐 서로 다른 실근개수, 그죠?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래요. 지금 봤을 때 여기서 실수인 것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지 이게 서로 다른 실근개수라고는 안 나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계속 그 모의고사 쪽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뭐냐면은 근들을 쫙 나열한다고 쳤을 때 중복된 거는 빼고 근들을 다 쓴다면 그 중에 실수인 것은 몇 개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왜 굳이 그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써오다 보니까 그냥 다들 그러려니 해요. 그래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그냥 얘랑 똑같은 거구나 라고 그냥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맞아. 양수여야지. 그렇죠? 얘가 양수여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FM이 2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XM제곱이 로그 2 M제곱 플러스 16 그 다음에 10M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요 값이 양수로 나와줘야 되니까 결국에는 M제곱 플러스 16분의 10M이 1보다 큰 거. 그렇죠? 그래서 10M이 M제곱 플러스 16보다 큰 거. 다 좌변 넘겨주면은 그렇죠? M제곱 빼기 10M 플러스 16이 음수여야 되니까 M 값이 2랑 8 사이여야지만 되겠네요. 그래서 3, 4, 5, 6, 7. 그렇죠? 3, 4, 5, 6, 7.
맞나? 5개. 그죠? 그래서 얘는 5개가 되겠네요. 다 더해달라 그랬네. 3, 4, 5, 6, 7. 3, 4, 5, 6, 7. 와, 이거 다 더하면은 막 25네. 그쵸? 근데 왜 답이 없죠? 애초에 홀수면은 2개가 아예 안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짝수인 경우만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는 답이 1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레벨 4로도 한번 가볼게요. 레벨 4. 지금 11번하고 12번은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너무 중요한 문제. 자, 근데 요거는 교평수에서도 여러 번 본 것들이에요. 하지만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으니까 하나만 11번만 일단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11번. 자, 되는 친구들은 그냥 편하게 풀고요. 헷갈리면 조금 이따가 힌트 좀 들으면서 갑시다. 앞에 다 풀었나요? 되게 잘 풀었네. 이거는 알고 있지. 오케이. 심심하면 오케이. 자, 일단 힌트를 조금 가볼게요. 이게 처음 볼 땐 좀 많이 헷갈립니다. 사실 처음 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하하하하. 자, 얘가 지금 0되게 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각각 중근으로 나오고 있대요. 그러면 뭐, 인수분해 다 돼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전개하면 안 되죠. 인수분해 다 돼 있어요. 얘가 빵이거나 얘가 빵 되게 하는 x값들이 다 근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도 근구해주고 요것도 근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잠깐만, 지금 얘는 요 x의 n제곱이 64라는 걸 일단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래프로 좀 들어가 볼까? 그죠? 그래프로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당연히 n값이 홀수인 경우랑 짝수인 경우를 한번 구분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만약에 n값이 홀수라고 친다면 이렇게 생겼네. 그쵸? 그럼 얘는 64라는 게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괜찮죠? 하나밖에 안 나올 겁니다. 실근 자체가. 왜냐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64가 나오게 하는 근이 지금 2개가 나올 거예요. 2개가 나와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에다가 각각 중근 나온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근이 알파도 2개 이상, 베타도 2개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알파가 몇 개 나오는지 베타가 몇 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각각 2개가 중근 나온다는 거는 최소 실근이 4개는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 x의 n제곱 64. 이거 실근이 최대 몇 개예요? 2개죠? 최대 2개. 괜찮아요? 자, 얘도 지금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 실근 최대 몇 개? 2개 나와요. 얘가 하나면 이거 2개 다 나온다고 해도 2개가 중근중근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죠? 얘가 지금 2번. 얘가 아무리 많이 나온다라고 치더라도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치더라도 2개까지가 한계라고요. 괜찮죠? 2개까지가 한계라고요. 그렇죠? 그럼 잠깐만. 얘 실근이 최소 4개는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2개 나오면 왼쪽도 무조건 2개 나와야 되잖아요. 아우, 얘가 불가능해요. 무조건 이걸로 나와야 돼요. 괜찮죠? 자, 그럼 이때 예근이 n제곱근 64, 마이너스 n제곱근 64. 그게 둘 다 똑같아야 되겠네. 그쵸? 자, 한 1번만 좀 더 고민해 볼게요. 11번. 풀었죠? 그치? 조금 더 나와야 되겠는데. 구했어. 오케이. 잘했어요. 끝. 자, 그래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n제곱근 64랑 n제곱근 64로 나와야 되는구나. 그쵸? n이 짝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얘는 2차 함수인데 서로들은 두 근이 좌우 대칭으로 나왔다. 너무 당연해요. 대칭축이 일단 빵으로 나와야만 될 겁니다. 그죠? 대칭축이 빵. 자, 그래서 fx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최고체 계수가 지금 1인 2차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x 플러스 n제곱근 64. 그렇죠? 2에 그냥 n분의 6제곱이라고 칠게요. 얘도 x 빼기 2에 n분의 6제곱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얘는 지금 0 집어넣었을 때 값이 최소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fx의 최소값이 음의 정수, 그죠? 정수로 나와야만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x제곱 빼기 2의 n분의 12제곱이니까 당연히 지금 요 값이 정수가 나와야만 되겠네요. 자, 어차피 지수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가 자주 쓰는 내용이죠. 자, 밑이 소수예요. 지수는 음이 아닌 정수면 됩니다. 그죠? 음이 아닌 정수. 그래서 약수로 나와야 되겠네. 그쵸? 약수로. 그래서 n은 12의 약수. 근데 그 중에서도 양의 약수만 됩니다. 음의 약수는 안 돼요. 양의 약수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1, 2, 3, 4, 6, 12. 그죠? 이렇게 될 텐데, 이 중에서 아까 n이 짝수인 경우만 된다라고 했으니까 2, 4, 6, 12 외에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싹 다 더해주면은 답은 그냥 24다. 그렇죠? 24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13번은 일단은 비슷하니까 숙제로 한번 해보고요. 14번 한번 해볼게요. 14번. 요거 하나만 더하고 그 다음에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갑니다.
이게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니다.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좀 구분해 줘야 돼요. 그죠?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가볼게요. 어차피 뭐 a의 n제곱근이니까 뭐 이렇게 쓴다라고 친다면, 일단 첫 번째, n이 짝수인 경우, 그죠? n이 짝수인 경우.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x의 n제곱 그래프에서 와, 얘가 지금 근을 가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1하고 영사에서 근이 나와줘야 된대요. 그럼 어차피 짝수 제곱이니까 얘는 지금 1이겠지.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요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야 돼요?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야만 실근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나오겠죠. 괜찮죠? 실근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양수여야 돼요. 그죠? 당연히 양수여야 돼요. 근데 그게 1보다는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n들 중에서 짝수만 걸러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도 생각해줘야죠. 왜냐면 n이 홀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n이 홀수인 경우라고 친다면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x n제곱이.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똑같이 요 사이에서 근이 나와야 x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구나. 그쵸? 24분의 1 n제곱 빼기 20n 플러스 75. 자, 그게 당연히 음수로 나와야 돼요. 당연히 음수로 나와야 돼요. 자, 근데 그게 마일보다는 커야 되겠네. 그쵸? 이거 중에 홀수인 거, 이거 중에 짝수인 거. 그쵸?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1분만. 자, 최대한 케이스 분류를 해가면서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LT인데? LT야. 엄청 빨라요. 오케이. 참, 뭐가 좀 맞을 것 같은데. 너무 쉽지. 괜찮아. 우리는 좀 너무 안 써가지고 좀 10을 좀 쓰면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요식을 좀 정리하면 24를 곱했을 때가 n제곱 빼기 20n 플러스 75, 24. 약간 좀 요 느낌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일단 왼쪽에 나와 있는 요 식은 어떻게 되죠? 이거 n-5랑 n-15죠? n-5랑 n-15가 양수해야 되니까 n이 5보다 작다 또는 n이 1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나오는 요 부분, 자, 얘는 n제곱 마이너스 20n 플러스 51이 0보다 작다니까 요걸 만족할 수 있는 n값은 3과 17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5보다 작고 15보다 크다. 그리고 얘는 3과 17 사이다. 그치? 자,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자, 5랑 15가 있어요. 자, 얘가 얘기하는 게 5보다 작다랑 15보다 크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얘기하는 게
3과 17 사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등호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니까 와, 이룰 수 있는 정수는 지금 4랑 16밖에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길 만족하는 n 짝수 4랑 16 둘 다 된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정확하게 뽑아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한번 볼게요. 24를 곱했어. 마이너스 24 n제곱 빼기 20n 플러스 75 빵. 그쵸? 얘도 똑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은 오른쪽을 보라색이라고 친다면 얘는 n-5, n-15 0보다 작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자, 여기다 우변으로 넘겨주면 n제곱 빼기 20n 플러스 얼마지? 99가 0보다 크다가 될 거라서 지금 얘는 n-9, n-11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적당히 뽑으면 안 돼요. 적당히 뽑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뽑아야 돼요. 다 지정해서 들어가 주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자, 그럼 얘는 지금 5랑 15 사이에서 얘는 지금 사이 범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얘기하는 게 9랑 10이죠. 요걸 기준으로 바깥쪽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6, 7, 8, 될 수 있는 게 12, 13, 14. 그쵸? 그러면 6, 7, 8 중에서 6, 8은 안 되죠. 왜냐면 홀수라서. 그렇죠? 그래서 얘는 7. 그 다음에 12, 13, 14 중에서 홀수니까 13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딱 4개라고 일단 볼 수 있어요. 자, 답은 40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40. 많이 어렵진 않죠. 근데 다 써줘야 돼요. 전부 다 써줘야 됩니다. 웬만하면은 써서 가야 실수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 조금만 해볼게요. 조금만.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합시다. 자, 지수가 정수가 되려면 솔직히 어때요? 이거 밑과 지수가 있겠죠? 보통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밑 주고 지수 주고 이게 정수가 되려면 n이 어떻게 되냐? n은 자연수인데 n은 어떻게 되겠느냐? n이 자연수인데라고 하면 안 되지. n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때 a 값은 일부러 약간 좀 소수 위주로 좀 줍니다. 그래서 2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럼 n에다가 그냥 의미 아닌 정수만 넣어주면 되겠죠? 왜? 2의 0제곱도 자연수니까 2의 1제곱도 자연수, 2의 제곱도 자연수. 자, 그러면 만약에 밑이 6으로 나오면 어때요? 뭐 이것도 별로 문제는 안 되죠. 왜? 어차피 2와 3을 다 n제곱한 거니까 2의 n제곱 곱하기 3의 n제곱. 둘 다 자연수 나와야지. 그렇죠? 왜냐면 2랑 3을 섞어서 만약에 둘 다 무리수인데 둘을 섞어가지고 자연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둘이 섞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각각 다 자연수로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너무 기본적인 문제들이라서 얘는 일단 좀 그냥 풀고 로그 정수 조건하면서 좀 엮어서 설명을 좀 더 할게요. 로그 정수 조건하면서. 자, 그러면은 19번 한 번만 해볼게요. 너무 쉽다. 19번.
어렵지 않아요? 좀 많이 그치. 잘했어요. 오, 맞았어. A. 얘도 B 맞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일단 A, B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A, B를 구하고 나면 다 했네. 그쵸? 자, X의 4제곱이 4짜리인 거 중에서 양수라 그랬으니까 4제곱 근 4의 4분의 1제곱이야. 자, 그럼 얘는 3제곱해서 4분의 1 나오는 거니까 그 중에 실수라고 한다면 맞다? 그쵸? 얘는 지금 4분의 1에 3분의 1제곱이다. 그쵸?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거 B분의 A라고 한다면 뭐예요? 이거 그냥 4의 4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냥 분수꼴이니까. 그쵸? 플러스로 나오게 될 겁니다. 곱셈이라서 12분의 7제곱이네요. 그쵸? 얘는 지금 4의 12분의 7제곱이구나. 그쵸? 그럼 얘는, 맞아. 2의 6분의 7제곱으로 봐도 되겠네. 2의 6분의 7n. 이렇게 나오는 자연수기 때문에 최소값이 나오려면은, n값은 당연히 6배수로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n이 작을수록 최소 나올 거니까 n은 그냥 6일 때가 되겠고, 자, 그러면 n이 6이면 약분되니까 2의 7제곱. 그쵸? 그래서 128.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는 답이 134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으니까 지수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 자, 중간에 해당하는 이제 기출 문제들은 좀 넘어가고요. 이쪽은 많이 어렵진 않아서 하나만 잠깐만 보고 쉬었다가 가볼게요. 요거 중요한 문제라서 25번 한 번만 해볼게요. 25번. 자, 삐용. 지수가 정서가 되기 위한 조건까지 다 끝내보시지는 못하겠구나. 오케이. 있어. 어디서 많이 본 거지 않아요?
싶나?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요. 뿅. 뿅. 근데 약간 조금 약간 좀 끼워 집어넣는 것들이 조금 보여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윤리정비는 틀린 건 아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민서가 실수가 되게 잘 나오는 풀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해석으로 들어가서 되게 좋기는 한데 막 풀어서 나오는 느낌? 그래서 조금만 더 정지 한번 해봐요. 어떻게 했죠? 2, 8, 6 맞죠? 2분의 3이어가지고 n분의 83대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그러면은 여기가 홀수해야 될 분자가 뭐야 2면 되니까 그치? 8로 대입해서 오케이. 자, 조금만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뭐 쉬운 문제는 아니죠. 쉬운 문제는 아닌데 A n제곱근을 제대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은 막 푸는데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일단 A의 n제곱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n차 방정식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자, 요거를 가지고 n제곱해서 fm, 그쵸? fm으로 들어가주면 m제곱 빼기 m 플러스 n,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의 근들 중 자연수가 존재하게 해달라 그랬으니까 일단 뭐 얘가 양수가 아닌 이상은 절대 양근이 나올 리는 없어요. 그럼 일단 얘가 양수라고 봐줘야 되겠죠. 어차피 뭐 m도 양수니까 무조건 양수밖에 안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거의 양근은 m의 2n분의 m제곱 빼기 m 플러스 8이에요. 그쵸? 자, 요게 지금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그죠? 요게 지금 자연수.
자, 그러면 지금 m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m이 무슨 뭐 2인지 뭐 4인지 6인지 8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그냥 끝장낼 수가 없어요. 와, 일단은 m 값은 자연수니까 지수가 의미 아닌 정수면 얘는 무조건 자연수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얘가 제곱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 당연히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G2, G4, G8 그죠? 이렇게 하나씩 다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일단은 G2 m 값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때 n의 최소값이 G2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m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2에 2n분의 4 빼기 2 더하기 n이잖아요. 그래서 2 더하기 n 이렇게 그냥 써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밑이 소수니까 지수가 의미 아닌 정수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얘는 n 값을 집어넣어 보면 될 거예요. 근데 n에다가 딱 봤을 때 이 분모가 짝수잖아요. 그럼 분자도 짝수여야 되겠지. 그렇죠? 분자가 짝수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n에다가 짝수로 뭐 2, 4, 6, 8부터 집어넣어 보면 좋겠지만 어차피 최소값이잖아요. 뭐 숫자 집어넣는 게 더 편하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n에 2 집어넣으면 끝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에 4분의 2 플러스 2제곱 2로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지막 확인까지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러면 m 값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은 얘도 똑같이 어떻게 되죠? 4에 2 스몰 n 제곱분의 16 빼기 4 12 플러스 n이네요. 그렇죠? 12 플러스 n. 그래서 여기에다가 숫자를 조금 하나씩 집어넣어 보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잠깐만. 근데 어차피 지금 4가 2의 제곱이잖아. 그렇죠? 4가 2의 제곱. 그러면은 2의 제곱이니까 n분의 12 플러스 n이네. 그렇죠? 2제곱 날아가면 되니까. 이게 의미 아닌 정수면 되겠죠? 의미 아닌 정수. 자, 그러면 어차피 아예 n분의 n은 무조건 1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1. 2 곱하기 2의 n분의 12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의미 아닌 정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얘만 의미 아닌 정수면 된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n 값이 12 약수로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1, 2, 3, 4, 6, 12. 그쵸?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다만 1은 아니죠. 그쵸? 왜냐면 지금 n 값은 2 이상의 자연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만 빼주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2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m 값이 8인 경우도 한 번만 볼게요. 자, 그럼 얘는 8에 2n분의 64 빼기 8, 56 플러스 n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밑을 소수로 만들어 버립시다. 그럼 얘는 뭐야? 2의 세제곱이네. 오잉 세제곱 얼마야? 세제곱 168 플러스 3n.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분모는 짝수죠. 분자도 짝수로 나와야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사실 이쁘게 정리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얘도 자연수를 하나씩 좀 집어넣어 보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찢어봤자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찢어봤자. 그래서 얘는 n 값에다가 일단 2부터 집어넣으면 어차피 짝수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n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n이 2일 때 그럼 얘는 4분의 3이 6 174. 아이고 약분이 안 되네요. 그렇죠? 불가능. 그렇죠? 지수가 의미 아닌 정수로 나와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n에다가 4도 한번 집어넣을게요. 그럼 얘는 8분의 4, 3, 12 얼마예요? 180. 정수가 안 되네요. 괜찮죠? 자, 그럼 n에다가 6 집어넣으면 12분의 6, 3, 18. 18이니까 186. 그렇죠. 이렇게 될 텐데 18 들어가니까 6, 3, 18. 얘도 12배수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불가능하구나. 그러면 n에다가 8 집어넣어보면 얘는 16분의 83, 24, 192가 되면서 약분이 되네요. 그렇죠? 12로 나온다. 그렇죠? 이게 12제곱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가능한 최소 자연수가 지금 8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8
얘는 2. 그렇죠. 그래서 2, 8. 답은 12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레벨 4부터 해서 로고 정수 조건 나갈게요. 조금 어려울 겁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있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 하하하하. 거의 다 왔네. 거의 다 했네. 여기서 근데 하나씩 넣어야 되니까 A가 소수여야 되는 그치. 앞에서 하나씩 나와야 되니까.